지금 보면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왜 무죄로 판단했는지 두 분 다 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된 발언 이제 하나는 무죄였고 하나는 유죄였는데 둘 다 모두 다 무죄라고 판단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골프 발언. 이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엇갈렸어요. 1심과 2심이.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앞뒤 전체 맥락을 보면 해당 발언을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검찰이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도 그냥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느냐 단순 그거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 가지고 왜 기소했지? 뭐 이건 당연히 무죄지. 뭐 안다 모른다 기억이 있다 없다. 뭐 이건 인식의 영역 아니야? 뭐 교유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 이건 주관적인 영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본인이 법적인 처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 김문기 씨 몰라요. 이랬기 때문에 이제 기소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게 뭐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아네 모르네 이런 걸 갖고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말이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과연 이것도 맞는 판단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4명이서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을 떼어낸 거다. 조작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60% 70%는 이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 그렇게 들리는 면도 있고. 하지만 당신이 이 말은 죄인이야. 당신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을 받아야 돼. 피선거구도 잃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30%는 아니 사진이 조작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장 자체가 우리가 써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온 건데 저는 20, 30%는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죄를 묻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2심 재판부도 표현한 건데 그게 맞느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확장 해석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설령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무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런 말 한 것 가지고 대선 주자를 피선거권을 잃게 하고 예를 들어 징역형을 내리는 게 맞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1심 때부터 백현동 관련돼서는 골프나 김문기 씨는 빼고 백현동 씨 관련돼서는 한 8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1심은 과도했고 2심은 무죄를 내린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한테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 회의 사진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 쓰지 말라. 서울 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더라고요. 뭐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한 분은 자기가 뭐 사진 조작범이다 본인이 막 페북에다 올리고 했는데 그냥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경찰에서 우리 번호판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통지서를. 그럼 그것도 조작된 거니까 우리가 내지 말자.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9시에는 자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에 승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러한 판단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심경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판부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진이 조작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맥락을 좀 예를 들어 이긴 전 시의원도 맥락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대하면 조작이냐? 주민 들어가면 조작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걸 허위사실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 예를 들어서 4명만 떼내면
4명이 골프 쳤구나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조되죠. 물론 옆에는 다른 사람의 어깨도 보이긴 했지만 누가 그렇게 꼼꼼히 봅니까? 재판부나 꼼꼼히 보지. 우린 관련된 우리 같은 분들 사람들은 꼼꼼히 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진 툭 지나가면 이미지상 4시 골프 쳤구만. 그 사진으로 그게 증거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진에 편집을 가했다. 확대든 축소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 같아요. 아니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변호인 같아요. 지금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는 이제 부지 재판부가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것도 압박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토부랑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봤는데 성남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국토부가 뭐 용도 변경 가능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저기 판단하세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느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판결을 받았다. 한 70억 정도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끊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결정 안 했어요.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백현동 관련돼서는 4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종을 상향을 해줬고요. 그리고 김인섭 씨가 개발업체에 영입된 다음에 민간 개발로 이익을 몰아주는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압박,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전 이해가는 가지는 않아요. 이분도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너그럽게 봐준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건 백현동 개발 사업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발언만 똑 떼내서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정치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걸 너무 꼼꼼히 재단해서 이걸 허위사실로 공표해서 어떤 벌을 주는 건 과하다라는 재판부의 인식을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따지면 저는 장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맥락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백현동 개발이 어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됐는데 그게 아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종을 4단계 상향했던 거는 이례적인 일이고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맥락으로 본다면 그냥 국토부가 사실은 협조요청 공문이었는데 몇 차례 협조요청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압박을 느껴서 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의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법원은 그건 떼내고 다 그 맥락은 빼고 자 이 말이 과연 허위사실이냐? 이것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그리고 원래 의무조항이라는 부분이 산하기관에 이전돼서 종전부지를 개발이 필요하면 용도 변경들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요구가 있으면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토부는 이 요청은 의무조항에 따른 요청이 아닙니다라고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그것들을 속속들이 다 자치단체장이 알 수 없을 때 뭔가 요구가 있네? 이걸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압박이라고 본인이 개인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다. 그 압박을 좀 더 과장해서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상당히 너그럽게 봐준 것 같아요. 근데 맥락으로 따져본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오해도 되고 실제 김인섭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진상 당시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관련돼서 재판이 또 1심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것과 별개로 유죄 확정된 거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언급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발언만 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개인의 인식을 드러낸 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판결문이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고 뭐 1시간 반 가깝게 이 발언 저 발언 아주 그냥 세세하게 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이제 보도 설명 자료도 내지 않고 좀 이런 부분에서의 더한 해석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걸 막겠다라는 재판부의 강한 네. 의지가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직후에 재판부에 감사 표하면서 검찰을 비판했거든요. 잠시 발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민주당 굉장히 지금 뭐 영상에서도 지지자들의 환호와 의원들 표정이 보이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사필 규정이다. 야당 대표 애초부터 야당 대표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얘기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 환영 메시지 냈더라고요. 당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뭐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추대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로 어려운 장애물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있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99%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다운 통 큰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또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간신히 뭐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과반수 넘게 이겨야 현재 대단히 혼란스럽고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좀 통합하고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짜잔한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좀 통합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데 오게티가 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데 뒤에 의원들이랑 막 다른 분들이 자꾸 얼굴 나오려고 막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저건 완전 이재명 대표 혼자 말씀하시도록 뒤에를 좀 정리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민주당의 실무자 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예전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의 수사나 또는 경찰의 수사 또는 언론의 취재로 뭔가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의혹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좀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경우 어떤 때 그러냐면 지금은 과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잡지만 옛날엔 경찰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꼬리 물기 좌회전 꼬리 물기 같은 때 왜 나만 잡냐. 과속도 저기 과속한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잡냐 이러잖아요. 그럼 억울할 수 있죠.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특정 옛날에 사람이 직접 과속을 경찰이 잡을 때는 그 도로만 딱 잡으면 그 도로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부의 단속이 전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도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해야 되냐 수사를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처음에는 이건 언론 취재에서 당시 동아일보가 논문 제일저자를 쓰면서 불거지고 검증 차원에서 더 많이 갔던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뭐랄까 세밀한 검증에 좀 세밀하다고 하기 그럴까요? 좀 날카로운 그런 검증에 이런 걸 받았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를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백현동이나 대장동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나왔었고 이미 그 공무원들이었던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는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2심까지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뭐 성남 FC, 대북 송금 문제, 위증교사 이거는 털어서 뭔지 너 죽을 때까지 잡아보자 이거거든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나 유력 대선 주자나 또는 뭐 어떤 명망가라고 해서 수사에 예외가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몇몇의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너무 선택적이다. 이건 또 그 배경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에 이재명 대표가 강한 얘기를 했고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검찰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검찰 측에서 제가 들은 것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서 이렇게 뭐 온갖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하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하게 되는 것도 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진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수 냉객 중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됐다.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썼더라고요. SNS에.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잘못했다, 허위사실이다 이런 걸 가지고 경쟁자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저는 계속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면 별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또 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정치적인 기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권이 상당히 선택적인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검찰은 어쨌든 잘못한 사람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은 조사도 안 하고 왜 기소도 안 하고 무혐의 봐주기만 하느냐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교통단속 예를 들었는데 이 순경이 경찰이 그랜저만 다 잡고 제네시스는 다 봐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랜저는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규제나 법이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 힘센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수임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특히 형벌을 가하는 법이라는 거는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게 결과적으로는 작용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느슨하게 가야 된다. 없애거나. 그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뭐 어떤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벌 줘야 돼 면서 자꾸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저는 정말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센 사람만 오히려 유리해지고 그물코가 너무 작으면은 사실은 힘없는 사람만 많이 잡히는 거죠. 지금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 좀 보였어요. 아까도 권순동 원내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뭐 승복하라 이랬다가
이제 판결 나오고 나니까 판사 개인의 성향에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도 거듭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멘붕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격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선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정계 은퇴까지 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선거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어요. 선거 전략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네거티브 아니면 포지티브인데, 그럼 포지티브 하려면은 그러한 자격과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정권을 맡겨주시면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저희가 국정 운영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믿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느 누구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를 내더라도 이번 선거는 대단히 어렵다, 이번 선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당연히 뭐 재판부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더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졌죠. 사실 뭐 그전에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본인들은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두둔하고 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공직사실, 골프 친 거 조작된 거죠, 이걸 어떻게 비판해요? 맞아요. 뭐 협박이든 압박이든 그걸 어떻게 비판합니까? 계엄한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이율배반도 너무 큰 배반을 강하게 계속 비판해 왔는데, 어쨌든 아마 권성동, 권영세 이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제 급변침을 최대한 시도해서 중도층에 호소하면서 어차피 윤석열은 갔잖아,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잖아, 이렇게 갈 걸로 계획을 짰는데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죠 사실상. 그래서 전략상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멘붕이 온다는데, 그럼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될 거냐? 중도층에 어떻게 하면 호소하려는 그런 본인들의 전략이 깨졌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은 모르겠고 그냥 구구층에 더 어필해서 지지층이나 더 확보하자. 이거는 각 개인들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윤상현, 나경원 의원들이 하듯이 본인 개인들의 강력한 지지층, 구구 지지층을 확보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 더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을 노리고 중도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데 포기, 졌다. 그럼 내부에서도 진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는 구구 지지한테 뭐 비판 문자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질 건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당내 중론도 약간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더 강경한 메시지들도 나오고 구구층에 더 호소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극단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사실은 대선 같은 선거를 통해서, 이건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통해서 자꾸 중도층에 소구하려는 이 목소리들이 커져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 커질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으면 좋겠어, 헌재에서 인용 결정 났으면 좋겠어, 저런 대통령 인정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들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졌네?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각이나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과 반감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박성태 실장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도부가 더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논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리에서의 투쟁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희 동시제거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하고 그건 그랬잖아요. 이제 논리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동시제거가 안 되면 동시에 살아 돌아와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것이 이제 기각되면서 다시 복귀하셨잖아요. 거기에 각하 의견 2명 기각을 하긴 했지만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마음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러겠죠. 이재명 대표 선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거를 판단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두 가지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야 이재명 대표 정말 나도 싫어하는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자 내가 이제 법률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거 이거 인용인데 나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못 보겠어. 조기 대선 이거 하면 안 돼. 기각이나 각하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이재명 대표 싫어하지만 지금 대세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네.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또 뭐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은 내 큰 화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 원래 법률가의 양심대로 헌법대로 인용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함으로써 조기 대선이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한다, 만들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대0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실이 계속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오는 걸 보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고 판단을 할까? 그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저 그렇지만 어쨌든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 이분들이 삐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뚤어지고 있다. 네, 삐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안 이제 되는데. 재판 보고 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백현동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2심 판결이 나아간 판결이라고 보는데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승자는 빠져나가고 패자만 잡아드는 그물이라면 느슨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면을 보는 건데 어쨌든 좀 더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례적이야? 그러면은 못 믿겠어. 뭐 그냥 다 삐뚤어지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우려스럽다. 근데 지금 헌법 재판관 중에서도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냥 뭐 법관도 아니고 그럼요. 부장판사도 아니고 헌법에 대한 재판관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무 명쟁한 사건을 뭐 기각을 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